한 번도 영어 외의 글자를 제품에 써본 적 없는 회사에서 한글 로고를 제품에 넣었습니다. 여성은 이게 말이 되느냐며 놀랍니다. 여성은 참을 수 없다면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프랑스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엘로이즈입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친구인 캐럴이 BTS를 좋아했는데 프랑스로 콘서트를 온다고 해서 흥미가 생긴 저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콘서트에서 BTS를 보고선 저도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래도 모두 한국어여서 내용도 알 수 없었지만 너무 멋지고 정말 멜로디도 좋았어요. 게다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멤버들이 모두 잘생긴 정말 멋진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BTS에 대한 사랑은 최근에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캐럴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물어봤어요. 캐럴은 BTS의 가사도 해석할 정도로 한국어를 꽤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자신이 다니는 어학원인 세종학당이라는 곳을 알려줬어요. 이곳은 세계 여러 곳에 있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큰 캠퍼스 안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은 세종학당이었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어학원들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이 방학하고 나서 친구를 쫓아서 세종학당을 다니게 되었어요. 전혀 한국어를 모르는 저는 가장 초급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급자도 세종 한국어 1코스와 2코스가 있었는데 저는 1코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어갔는데 꽤 넓은 강의실에 많은 학생이 있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시작으로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반의 학생들은 나이가 다양했지만 한국어에 열정이 있었고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반의 선생님은 한국인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셔서 프랑스어도 유창하셨고 한국어 교육 자격증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한국어 학원은 프랑스인이 한국어를 수업하기도 했는데 거기 다니다가 이곳으로 옮긴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발음이 이상한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선생님의 한국어 수업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배워본 건 처음이었는데 한국어는 말도 부드럽고 말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에 있는 문장들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걸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리고 반의 학생들과 2명이나 3명씩 짝을 지어서 역할을 했어요. 식당이나 백화점 등 상황을 정해서 점원 역할과 손님 역할을 맡아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끔은 한국 요리 시간이 있어서 불고기나 김밥 등을 직접 배웠어요. 친구 캐럴과 함께 이런 건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데 한국 음식들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끼리 한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이때 처음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상류층과 하류층의 대조를 통해서 빈부격차와 계급이라는 소재를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니 너무 멋진 영화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놀라운 감정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여러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님의 다른 영화들도 찾아서 봤는데 저는 영화 배우가 아닌 감독이 좋아서 영화를 계속 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어학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수업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야금이라는 한국 악기를 연주해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 악기를 처음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을 내는 악기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해주는 분이셨는데 이런 재능도 있으시다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당의 수업은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도 곧 끝나버렸습니다. 상급반으로 올라가려면 반배치고사를 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필기시험 후에 선생님과 1대1로 말하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꼭 상급반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초반에서부터 시험에 떨어지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했고,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못 올라가면 싫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필기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4개의 예시 중에 고르는 것이라서 배운 것만 꼼꼼하게 복습했으면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대화하는 말하기 시험은 무척 긴장하였어요. 선생님은 제게 취미가 뭐예요? 물어보셨어요. 저는 조금 더듬거리면서 BTS 영상을 보는 게 취미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자신도 팬이라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2가지 질문을 더 하셨고 저는 열심히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했다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같은 반 친구인 아멜리가 제게 다가와서 어땠냐고 했어요. 저는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아멜리도 상급반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2주 동안 어학원은 방학을 했어요. 선생님과 반 아이들과 즐거운 방학을 보내라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조금 더 기다리자 중급반 시험이 끝난 캐럴도 나왔어요. 캐럴과 저 아멜리는 시험이 끝난 걸 축하하면서 한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파리에서도 유명한 한식 식당이었는데 한국에서 이민 오신 한국분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아멜리는 언제나 좋아하는 돌솥 비빔밥을 시켰고 캐럴은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요즘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많은 프랑스 사람이 식당을 찾았어요. 시킨 메뉴가 나오자 우리는 능숙하게 밥과 채소, 고기를 고추장을 넣고 섞었어요. 캐럴은 순두부찌개에 들어있는 만두가 정말 맛있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아멜리가 얼마 전에 코카콜라에서 한류 팬들을 위해서 한글로 로고를 넣고 특이한 콜라를 낸 거 봤냐고 말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가는 곳마다 매진이라서 살 수가 없다고 투덜거렸어요. 이 제품은 기존 빨간색의 콜라가 아니라 보라색 위에 다양한 색들이 섞여 있는 디자인의 콜라였어요. 게다가 뭘 넣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별한 맛을 첨가해서 한류의 맛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 한류의 맛은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137년 역사상 처음으로 코카콜라가 다른 나라 글자를 넣어서 낸 한정판이라서 밤새워서 마트 앞에 줄을 선 사람들만 이 한류 콜라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너무 인기 있어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판매가 되었고 저는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산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의외로 맛있다던데 BTS의 팬으로서 한글이 들어간 이 콜라를 살 수 없어서 슬펐습니다. 캐럴은 예전에 BTS 얼굴이 들어간 콜라가 나온 적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BTS도 모두 한국 군대에 가서 당분간 볼 수 없어 너무 슬프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멜리가 갑자기 우리 한국을 여행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신이 방학 때 한국을 가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검색했는데 가격이 싼 표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 어플로 가격을 보다가 정말 싼 비행기표가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한국을 여행 가게 되었어요. 무척 멀리 있는 나라를 이렇게 계획도 없이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았으면 비행이 너무 지루했을 텐데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리는 세계적인 도시이고 샤를 드골 공항도 대단히 크고 역사적이었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이 더 크고 좋아 보였어요. 파리의 공항이 하도 오래된 공항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이 더 첨단 공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알기는 했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너무 멋졌어요. 우리 3명은 공항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숙소는 숙소 근처까지 가는 공항버스가 있어서 공항버스를 타러 갔는데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버스 표를 끊으러 갔는데 무인주문기에서 버스표를 끊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무인주문기 옆에는 저 같은 외국인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표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버스 대기실도 넓고 깨끗해서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었고 전광판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공항버스는 일반 버스랑은 다르게 의자며 내부가 무척 고급스러웠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버스 안에서 무료로 와이파이가 되었어요. 아멜리가 먼저 그걸 발견하고는 한국은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고 놀라워하길래 저도 핸드폰을 봤는데 정말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자 옆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코드를 꽂을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캐럴은 한국이 너무 멋지다면서 감탄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스타벅스 같은 큰 카페가 아니면 무료 와이파이라는 게 없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강과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높은 고층의 빌딩들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공항버스를 타고선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서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서 가게 된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미리 알아놓은 한복을 대여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BTS가 새해에 한복을 입고 인사를 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 보는 한복은 훨씬 멋졌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색깔의 한복들을 고르고선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왕과 왕비가 살았던 궁전이었는데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여 궁궐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회로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를 매료시켰어요. 우리 3명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것이 즐거워서 이곳저곳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3명이 같이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제 모습을 보자 어떤 한국 여자분이 찍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제 모습을 보자마자 그걸 알아챈 건지 놀랐고 너무 친절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여성분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한복을 대여점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점이라면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파리는 역사가 오래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도시였지만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깨끗함이 너무 부러웠어요. 북촌은 전통적인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골목골목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렀는데 한옥으로 된 카페였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한옥에서의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었고 많이 걸었는데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북촌은 작은 공방들과 가게들이 골목에 많이 있었는데 너무 예쁜 열쇠고리나 작은 인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자 점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중에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캐럴이 그걸 프랑스어로 우리에게 통역해 줬어요. 저는 캐럴의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러웠고 우리는 행복해하면서 예쁜 기념품들을 샀습니다. 저녁은 인사동의 맛집으로 가서 매콤한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메뉴를 주문 후에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는데 우리는 그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선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매콤한 양념에 떡이 더해지니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이 맛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굉장히 매웠습니다. 아멜리는 떡볶이를 먹다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같이 먹자 매운맛이 덜해졌고 김밥도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먹는 한국 요리를 즐겼습니다. 즐겁게 한국을 여행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늦은 줄 몰랐는데 너무 어두워져서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밤늦게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밤인데도 거리에서는 상점들과 식당들이 하고 있었고 여성들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선 한국은 여성이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가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음료수와 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BTS의 사진이 있는 껌을 파는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바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팔고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비닐팩에 음료를 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영상에서 꼭 편의점을 들리면 얼음이 든 컵과 비닐팩 음료를 사서 마시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각자 마음에 드는 음료와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사서 숙소로 갔어요. 숙소에서 컵 안에 음료를 부어서 오늘의 즐거웠던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음료를 마셨어요.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지만 한국 여행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은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상단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 모두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의자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까지 있었고 의자는 따뜻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간에 잘못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멋졌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치안도 좋은데 기술력까지 대단했어요. 한강공원에는 곳곳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즐겁게 걷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공원이나 도로에 쓰레기도 많고 개똥도 많아서 공원을 걸을 때는 조심해야 했는데 한국은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은 굉장히 화목해 보여서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셨는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빠르게 걷는 모습도 좋았어요. 저희는 즐겁게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아멜리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숙소를 나오기 전에 미리 갔어야지 이런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다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중화장실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했는데 우리가 동전이 없어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바꿔와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놀랍게도 공짜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깨끗한 공중화장실은 처음이었고 깨진 곳이 하나도 없고 조명도 환하고 무려 공중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청결하다는 것은 물론이었고 함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비누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정말 놀라서 한국의 화장실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진짜 복지 강국 같아 보였어요.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깨끗하고 잘 유지된 공중화장실이 무료이기까지 한 곳은 없거든요. 프랑스는 올해 올림픽을 한다는데 한국을 보고 나니 올림픽을 하는데 너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멋진 한국을 잘 여행 후에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혼자 여행해도 안전할 것 같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의 놀라운 치안과 안전이 참 부러웠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여행 올 때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의 한국에서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엘로이즈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우수성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매력에 빠지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코카콜라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으로 코카콜라라는 한글을 넣어서 한류 콜라를 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런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한국의 안전함과 깨끗함에 많이들 놀란다고 합니다. 엘로이즈 씨도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 여행을 즐겁게 하고 돌아갔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